선택을 하고 회사를 재무전자 2000번 있죠. 재무전자 2000번 이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고 자, 메뉴는 다 똑같은데 우리 회계라고 적혀 있는 곳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이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속 서류들이 왼쪽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라고 적혀 있던 게 인사급여로 해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얘도 그냥 우리가 할 거는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여기서 한다라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손댈 일이 없어요. 그럼 그냥 메뉴 위치나 느낌만 틀린 거지 거의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제가 드린 파일 자 지금 2부 1장 펴졌죠?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두시고 첫 번째에 지금 우리 페이지로 파일로 11페이지 있는 곳 있죠? 파일에 보시면 페이지 나오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교재로는 280일인데 11페이지로 찾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 여기 찾으셨나요? 예? PDF 파일이 안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연결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구글 EI를 눌러버리세요. 그럼 나오나요? 나오죠? 그래도 안 열리신 분 되셨나요? 우리 큰 언니도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하면 이거의 11페이지 하면 업무용 승용차 그림 있죠? 이 책이 정말 그림만 많고 답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있는 내용만 이제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지금 문제 푼다는 내용보다는 프로그램 특성하고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 목표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도전 프로그램이라 말하는 얘하고 친해지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그 나라가 작년부터 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은 누가 어떻게 산다고 보험하는 그 수혜자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운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보험에 가입한 거에 비용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지금 시험에 나올 것처럼 계속해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걸 사면 거기에다가 얘 등록을 할 건데 얘는 올해 이전에 샀었나 보네요. 그럼 2017년 12월 31일 날 정해법으로 우리가 4,500인데 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업무용 전용 승용차 보험은 원래 5년간 정해법으로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업무용 전용 승용차 보험은 자, 그럼 이제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래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 그러네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것도 우리 K랩 하고 똑같이 그냥 엔터 치면은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고 계정 과목을 아니면 여기에 지금 한 개만 할 거면 여기에 계정 과목을 쓰면 그냥 얘만 가지고 하게 되고 우리 K랩도 제가 여러 개 쓸 때는 그냥 엔터 치고 아래에서 계정 과목 썼었죠. 똑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가 301번 자, 자산명은 차량 1
취득은 2017년 12월 31일 날. 자, 기초가액은 4,500이고 정기말 상각누계액은 1,800만 원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얘 지금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쓰지 말고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오른쪽 아래 26번 있죠. 여기에 그냥 1번 클릭을 해서 여라고 하면 알아서 정해법에 5년 하고 법이 정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라고 체크하면 알아서 여기 다 수정이 되죠. 자, 그리고 2차 경비 구분은 800번 되고 더 이상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어요. 지금 이거만 체크하면 되죠. 예, 예, 정해법 5년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800번대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자,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는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여기로 가서 자, 코드 번호 101번, 차량 번호 255-7466, 차종은 그랜저. 자, 명의 구분은 회사 거고 사용하려고 한 거고. 자, 오른쪽에 고정자산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차량 1번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차량 1번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명의 구분은 회사차고. 자, 그리고 기초 주행 거리는 200km.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기간은 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다음 우리 교재 13페이지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의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하는 거. 821번 보험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만들고 또 822번 차량 유지비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가서 자, 821번 코드 번호 치면 그 위치로 슉 날아가죠. 하셨나요? 자, 이 관리 항목에 지금 업무용 승용차 안 적혀 있죠? 거래처 부서 사원 카드 프로젝트만 적혀 있잖아요. 얘 F2번 누르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F2번 누르고 화면 스크롤바 제일 아래로 내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있죠. 화면 스크롤바 제일 아래로 내리면 그럼 얘 동그라미 하고 확인. 그럼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붙었죠, 옆에. 그럼 지금 그 아래 차량 유지비도 이렇게 하지요. 그럼 얘도 F2번 누르고 발음도 안 되고 그러면 얘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에서 확인해서 여기 들어오도록. 저 접대명세 잘못 눌렀네요. 자, 그럼 이제 2개 됐죠. 지금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차량 자동차 보험료라고 100만 원 썼죠. 그러면 이 보험료에서
우리가 자금 관리라고 하는 관리 항목이 F3번이에요. 자금 관리라고 있는 거 우리 어음할 때 많이 옛날에 눌렀던 적 있죠. 이거 누르면 화면 아래에 어느 승용차에 썼냐고 떠요. 그럼 얘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한 자동차가 뜨죠. 그러면 이 차의 보험료다 아니면 자동차세다 고친 거다 기름이다 라고 넣으면 이거에 맞춰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 대장이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서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업무용 전용 승용차 관리 운행 일지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방금 그 작업을 안 한 거는 여기 안 떠요. 그거 눌러도. 예를 들어 뭐 경상연구개발비인 다음 번호는 F3번 눌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얘는 그런데 방금 한 차량 유지비 이런 경우는 누르면 아래게 뜨는 거예요. 이게 뜨도록 만든 작업이 지금 여기에 관리 항목에 만든 거예요. 이게 업무용 승용차 이게 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22페이지로 갑시다. 출금 전표 작성하기. 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출금 전표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전표 입력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하시오. 자, 28,000원치 기름을 넣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자, 영수증 날짜가 8월 2일 날. 우린 출금 전표 작성하기. 1번 출금. 그리고 차량 유지비 28,000원이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F3번 자금 관리 아래 승용차 코드에 F2번 눌러서 25574666 유류비다. 더 이상 특이한 정보는 없죠. 이걸로 엔터 쳐주시면 끝났네요. 자, 이거가 수행 1번, 2번 한 거예요. 자, 다음 2번 입금 전표 작성하기가 있죠. 300만 원이 우리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제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친절하게 적어뒀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한림사네요. 자, 날짜 8월 5일 날 이번엔 입금 전표 2번 외상 매출금 한림사 330만 원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면의 외상 매출금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대체 전표 작성하기에서 자, 입금증이 있네요. 자,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이자가 80만 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우리 11만 2천 원, 11,200원. 그리고 차감 수령액이 2,067만 6,800원이고 그리고 한국은행 구로 지점에서 자, 그럼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와, 이번에 이자 수익이 80만 원인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이 있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전 그냥 재무상태표로 가요. 어차피 전기문고 오른쪽에 있잖아. 미수수익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에 전기 이월된 거 있네. 그죠? 아니, 꼭 단기가 안 들어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도 돼요. 뭐 여기 들어가도 우리 보면 뭐 미수수익 26만 6천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왜 보고 있죠? 전년도에 이자 수익이라고 결산할 때 써둔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이거 빼고 나머지만 이자 수익하고 얘는 지워야 되겠죠. 오늘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결산했잖아. 그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봤으니까 자, 그럼 정기예금 거하고 전부 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럼 자, 일반 전표 오늘 날짜 들어온 날이 8월 20일 날. 대변에 정기예금 한국은행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대변에 미수 수익이 방금 얼마였죠? 26만 6,600원. 그럼 나머지 이자 수익은 얼마죠? 80만 원 중에 53만 3,400원이겠죠? 어떻게 이 금액 지금 이야기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번에 문제에서 여기 이자 소득이 총 80만 원이잖아. 80만 원인데 지금 전년도에 이자 수익 처리해 둔 게 이 금액에 있어서 나머지만 올해 이자 수익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차변에 돈 들어올 건데 보통예금 이번에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2,067만 6,800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돈은 그죠, 미리 낸 세금이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다음 4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보면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네요. 8월 31일 날 찾으신 금액, 그럼 돈 빠져나간 거죠.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980만 원 나갔는데 해당 3년도 법인세 중간연합세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납부했대요.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럼 산납세금이죠. 그럼 8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그리고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980만 원 나가고 차변에 산납세금 980만 원입니다. 다음 대체전표 작성하기에 12월 15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 제조 800, 관리 1,0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확정급여이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이죠. 뭐 경비 구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 1,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는데 자, 지금 우리 AT 시험은 금융거래처도 꼭 써줘야 되죠. 그래서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하나금융이라고 거래처를 1,8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써주고, 보통예금 한국은행 1,8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그 세무사의 시험은 어디에 가입했는지도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상품에 납부했다고만 나오는데, 여기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알려줄 거니까, 그럼 무조건 꼭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돼요. 세무사의 시험도 이렇게 거래처 알려주면, 금융거래처 알려줬을 때 쓴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엉뚱한 거래처 쓰면 틀리니까 제가 안 쓰는 거였지, 정확하게 은행을 쓰시면 돼요.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은행일 수밖에 없겠죠. 은행 쓰시면 상관없어요. 자, 다음 아래에 118만 2,910원이 나갔고,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이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 원은 하나금융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고, 원천인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지금 420만 원의 총 퇴직금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연법인세로 연금에 넘겨서 300만 원을 이쪽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해 줄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주는 거는 1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300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줄 거잖아요. 300은. 그러면 전체 420만 원 중에 우리는 1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120만 원 중에 지금 우리가 원천징수 되는 대상 되는 게 금액이 얼마죠? 이 아래 있는 이 금액이죠. 그죠? 이 금액만 원천징수하면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위에 신고 대상 금액은 420만 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이연퇴직세 소득세라는 건 얘가 이 300만 원 가지고 IRP 가입해서 이연시켰나 봐요. 뒤로. 그래서 얘 빼고 이번 120만 원에 대해서만 나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만 예수금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예수금. 자, 그럼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뭐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똑같아요. 그만뒀어요. 그럼 그만둔 날짜 12월 20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 봤더니 3,200만 원 맞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12월 20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이고, 그런데 대변에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금융퇴직연금에서 300만 원 우리는 빼고, 다음 우리 방금 원천징수 한돈 17,090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금액하고 일치하는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 문제에 적혀 있는 거하고 이 돈이 지금 우리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체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어요. 뭐가 좀 하는 것 같으면 끝나는 것 같죠?
그죠? 자, 이제 정규 이제 증빙에 대한 부분 좀 볼 건데, 자, 우리 파일 28페이지로 가시고, 자, 정규 영수증이라는 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경비 중에서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 정규 증명 서류라고 하는데, 우리 적격 증빙은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무계약서, 계산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3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2%의 가산세 대상이 돼요. 2%. 그럼 3만 원 초과가 아닌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3만 원 미만인 거는 영수증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만 원 초과한 것 중에서 이 증빙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인한테 직접 사는, 우리 의제 매입세액 했던 거 있죠. 의제 매입세액 같은 농업인한테 사는데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러면 농업인한테 직접 보내준 송금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영업부 직원의 명함 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당연히 가산세 대상이네. 3만 원 넘었네. 특별한 사유 없네. 명함 대금인데, 그죠? 자,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자, 작성 연월일이 거래일자가 9월 2일이고, 자, 우리는 현금 줬죠. 자, 그럼 우리 그냥 대체 전표하면 차변에 명함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죠? 도서 인쇄비죠. 도서 인쇄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놓고, 하셨죠?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 우측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자, 예, 선택하시고, 자, 예, 클릭해서 이제 영수증을 보고 거래일자 2020년 9월 2일 날, 상호는 기흥 인쇄, 상명은 김기흥, 사업장 주소 서울 중구 태계로 126,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20만 원. 여기에 있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근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세금 내는 거, 세금 고지서만 있는 거 3만 넘겠죠. 또 방금 우리 농업인하고 거래하거나 택시 타거나 아니면 항공기 타거나,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발급 불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체해주고 끝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간주임대료라든지 혹은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우리는 뭐 비영리단체가 있든지 그런 것들은 증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보험회사도 우리 보험료 납부하는 거 3만 원 넘겠죠.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면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 아니면 가산세 대상인데 지금 얘는 명함 판 거는 여기 지금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뛰어넘고, 방금 도서 인쇄비 800번대 방금 명함 인쇄한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 1번으로 가서 명세서 제출 대상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들어오면 가산세,
여기에 들어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 여기에 들어오는 건 이 아래에 지금 항목이 방금 여기였죠. 여기 있던 거. 이 항목을 선택하면 여기 아래 금액 들어오고 제외 대상이 뜰 거예요. 근데 항상 얘 작성할 때 한번 보는 게 처음 할 때만 딱 한 번 올라오고 두 번째 추가가 되면 안 올라와요, 금액이. 그러면 왜 블록이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금액 있는지 항상 뭐 자동으로 나오더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거래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 9월 4일 날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냥 보험료죠. 연간 보험료 120만 원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9월 4일 날 일반 전표에 9월 4일 날 차변에 우리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120만 원. 그럼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소로 가서 다시 이번에 날짜 2020년 9월 4일 날 우리 상대방이 주식회사 삼성화재, 그리고 뭐 더 이상 특별한 정보 없죠? 그죠? 없으면 뛰어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나요? 없네요. 거래 금액 120만 원. 여기에서 16번 금융 보험 용역 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다. 하셨죠? 하셨으면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다시 1번에 가면 잘 들어와 있네. 여기 120만 원 하면서. 그죠? 안 들어와 있으면 제가 그냥 블록이 한번 누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죠.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면 많이 쓸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근데 계좌로 이체는 일단 무조건 해놓은 전제 하에서 이제 가산세를 피해 다녀야 되지. 엉뚱하게 현금 가서 사는 순간 현금 가져간 놈하고 싸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현금으로 막 주고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통장 기록 남기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근데 찝찝하잖아. 그럼 대표자 통장으로 무조건 날리세요. 걔가 책임지게. 사장님한테 보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라는 게 있죠. 우리 간이가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있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간이가세자도 있어요. 그럼 간이가세자한테는 세금계산서 못 받잖아요. 집주인이 간이가세라서. 그때는 우리 집주인 계좌번호로 우리 사업용 계좌에서 보내고 경비등 송금명세를 작성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용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33페이지에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게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이번에도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라서 내가 적격 증명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대금 15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하나은행 박진년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이번에 우리가 제품 운송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운반비라고 처리를 하겠죠. 판관비. 자, 그럼 9월 30일 날 일반 전표에서
우리는 차변에 운반비, 아이고. 일단 분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일단 분계는 넣어놓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1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한국은행 여기에서 15만 원이 나갔다. 하셨죠? 자, 문제에서 뭐부터 시켰어? 영수증 수치명사에서. 그럼 얘 그대로 가서 자, 오늘 날짜 2020년 9월 30일. 자, 상대방이 신속용달 박진현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15만 원. 자, 이번에 지금 송금명세서 제출할 거죠. 그럼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 운반비 이렇게 쓰고 하셨으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클릭해서 자, 120만 원에 15만 원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창 닫으면서 저장. 사실 계속 들어왔던 이유가 제가 저장 한 번도 안 눌러서 들어온 거예요. 저장 한 번 누르고 나면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블록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방금 하고 나서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라고 아래 바로 아래 또 있죠. 보고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뭐 크게 풀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상대방 어디로 보냈다고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럼 2020년 9월 30일 날 상대방 신속용달에 우리 박진현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내역은 우리 뭐 제품 운송 대금 거래 금액은 15만 원 2020년 9월 30일 날 자, 우리 상대방도 하나은행이네요. 그리고 계좌번호 문제에 적혀 있죠. 어떤 계좌번호 문제 적혀 있거나 간이 영수증 아래에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보고 쓰기만 한 거죠. 제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보고 쓰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송금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끝냈어요. 됐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자금 관리의 어음 관리들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